렉탱글하고 폴리곤은 P라인, 폴리라인의 한 종류입니다. 우리가 지금 라인 서클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폴리라인이라고 합니다. 폴리선의 일종입니다. 요 명령어도 있어요. P라인이라는 명령어가 별도로 있습니다. 바로 그 폴리라인의 하나입니다. 이 폴리선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로 이어진 선입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선의 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폭이라고 했지만 선의 굵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의 굵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폴리라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그 폴리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지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어디서 들어봤냐면 옷감이요. 폴리에스테르라는 옷감 있죠. 그죠? 그럼 그 앞에 폴리는 무슨 뜻일까요? 이 폴리라는 단어가 화학식에서 주로 많이 써요. 화학 분자 구조에서 많이 쓰는데, 분자와 분자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진 경우 앞에 폴리라는 단어를 붙이고 이름을 쓰게 됩니다. 폴리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폴리라인 그랬으니까 라인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게 폴리라인의 특징인 거죠. 여기 나와 있는 렉탱글하고 폴리건은 선이 전부 다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선의 굵기도 지정할 수 있어요. 자, 볼까요, 그럼? 렉탱글하고 폴리곤은 여기 같이 묶여 있습니다. 사각형하고 정다각형은 여기 같이 묶여 있고요. 자, 렉탱글이라는 명령어를 실행하면 이렇게 하단에 퍼스트 코너 포인트, 좌측 하단점, 시작점을 물어보라고 해요. 시작점 입력하면 어더 코너 포인트, 즉 이렇게 대각선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보세요. 이런 식으로요. 대각선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이렇게 사각형이 그려집니다. 한번 해보시죠. 대각선으로 가면 돼요. 이런 식으로. 대각선이면 충분합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보통 사각형은 크기가 존재하잖아요. 가로, 세로.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시작점을 지정하면 마이너스 가로, 마이너스 세로가 되죠. 여길 지정하면 플러스 가로, 마이너스 세로가 됩니다. 여길 지정하면 마이너스 가로, 플러스 세로가 됩니다. 여길 지정하면 플러스 가로, 플러스 세로가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좌표의 방향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향이 제일 쉬워요. 자, 보세요. 렉탱글 골뱅이 200, 100. 여기서 200, 100.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렉탱글 골뱅이 100, 200, 마이너스 100. 그죠? 다시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200, 플러스 100.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100. 이해되시나요? 네 가지 방향이 다 나오죠? 아무래도 그리는 건 첫 번째 방향이 제일 쉽습니다. 좌하단점 클릭하고 우상단점 값을 입력하는 게 가장 손쉬워요. 자, 네 가지 방법으로 한번 해보시죠. 상대 좌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사각형을 이렇게 그렸는데 클릭하니까 한 번에 선택되는 거 맞습니까? 폴리선의 특징이 이래요. 자, 다시 봅니다. 자, 컨트롤 1키가 속성창이죠? 자,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글로벌 위드가 있습니다. 글로벌 위드 10mm. 선의 굵기가 지정되는 거 맞습니까? 네, 선의 굵기 지정돼요. 0. 선의 굵기 지정되는 거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지정해 보시죠.
자, 다시 봅니다. 사각형을 그릴 거예요. 렉탱글. 그런데 명령어에 보자고요. 여기 width가 보이시나요? 렉탱글 명령어 끝에 width가 존재해요. 렉탱글 width 여기다가 10mm 맞습니까? 속성창을 쓰지 않더라도 바로 여기서 지정해 줄 수 있어요. width 0 엔터 그 다음에 클릭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냐면은 얘가 아니고 바로 이거예요. 렉탱글 그 다음 좌하단 클릭하고 골뱅이 420에 297 그 다음 옵셋 10mm 안쪽으로 그리고 안쪽 거 선택한 다음에 선의 굵기를 1mm로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도면 테두리 그리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이 렉탱글에 보시면 어떤 기능이 있냐면 여기 챔퍼가 있고 엘리베이션이 있고 필렛이 있고 티크니스가 있죠. 이 중에 티크니스하고 엘리베이션은 안 씁니다. 자, 제가 티크니스를 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티크니스를 20으로 줬습니다. 티크니스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두께죠. 그죠? 별반 이상은 없네요. 그런데 여기 두께 처리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Z축 이해되시나요? 티크니스가 두께란 뜻으로 Z축 방향의 두께를 티크니스라고 하고 위드는 선의 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위드까지 제가 이렇게 주어 봤습니다. 그런 모습이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요. 자, 이해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티크니스를 쓰시면 안 돼요. 티크니스 쓰시면 안 되는 거고, 다시요. 렉탱글, 엘리베이션도 쓰면 안 돼요. 엘리베이션을 제가 50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렇게 Z축 방향으로 보면 위로 올라간 거 보이시나요? 엘리베이션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고도란 뜻입니다. 고도. 엘리베이션이 고도란 뜻인데 이거를 명사화하면 엘리베이터가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여기 올라올 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왔잖아요. 그죠? 뭐가 바뀐 거예요? Z축의 고도가 바뀐 거죠. 엘리베이션, Z축의 위치를 바꾸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션하고 그 다음에 티크니스는 쓰는 거 아니고 필렛, 챔퍼, 위드 이렇게 세 가지만 쓸 수 있으면 됩니다. 근데 먼저 필렛부터 보도록 하죠. 이건 수정 명령어입니다. 필렛, 우리나라 말로 하면 모깎기라고 합니다. 단축키 F, 챔퍼, 얘는 모따기라고 합니다. 단축키는 CHA. 자, 이해되시죠? 원래 수정 명령어 필렛 챔퍼가 있는데 너무 많이 쓰니까 렉탱글 안에 들어간 겁니다. 원래 명령어로 존재하는데 여기에 넣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필렛 챔퍼가 존재하는 겁니다. 자, 명령어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선을 이렇게 그려보시죠. 이렇게 서로 닿지 않은 선, 그 다음에 이렇게 서로 선이 교차하는 선, 이렇게 선이 교차하는 선. 자, 이렇게요. 요런 경우 하나, 요런 경우 둘, 요런 경우 셋. 경우의 수가 세 가지입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먼저 필렛입니다. 필렛 챔퍼. 모깎기, 모따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깎기. 이게 모깎기입니다. 모따기는 모서리를 사선으로 따내기. 이게 모따기예요. 따낸다는 얘기는 잘라내기란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다시요. 얘는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깎기. 얘는 모서리를 사선으로 잘라내기. 이해되셨죠? 그래서 앞에 모자가 모서리를 의미합니다. 모서리 깎기, 모서리 따내기 이런 뜻이에요. 그럼 왜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깎아야 될까요? 왜 모서리를 사선으로 잘라야 될까요? 왜요? 되게 단순해요. 다치지 말라고. 당장 여러분들 앞에 모니터 있죠? 모니터 여기 끝부분 있죠? 여기요. 여기 어떻게 돼 있나요? 동글동글하게 돼 있죠? 여기가 모서리잖아요. 그죠? 이 모서리가 동글동글하게 돼 있잖아요. 만약에 동글동글하지 않고 이렇게 딱 각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서리를 만질 때마다 따갑겠죠. 그죠? 그러니까 베이지는 않더라도 따갑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얘가 플라스틱이 아니고 쇠붙이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쇠붙이면 당연히 베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하거나 사선으로 잘라내서 다치지 말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필렛 챔퍼의 본래 의도입니다. 당장 필렛은 우리 눈에 볼 수 있어요. 대부분의 모든 제품이 다 필렛 처리되어 있습니다. 못깎기 처리되어 있어요. 그럼 못따기는 어디 있을까요? 못따기는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유리요. 유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유리 창문이 이렇게 있겠죠. 그죠? 근데 여기 단면을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죠? 우리가 보통 여기 손을 이렇게 잡고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유리를 이렇게 잘라내는 겁니다. 이렇게 사선으로. 이해되시나요? 그래야 안 다칠 거 아니에요. 유리를 동글동글하게 잘라낼 수 있나요? 못 자른단 말이죠. 동글동글하게 잘라내는 순간 바삭하고 깨지겠죠. 사선으로 자릅니다. 이거 면치라고 합니다. 면치라고 해요. 그래서 거울집이나 유리집에다 이거 면치해 주세요. 사면치해 주세요. 사면. 면 4개를 사선으로 잘라주세요. 사면치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챔퍼는 건축 쪽에서, 건축 인테리어, 유리 쪽에서 써요. 면치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사면치. 유리 쪽에서 많이 쓰고, 그 외 대부분 모두 다 필렛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맞아요. 이해되시죠? 먼저 제가 필렛이라는 명령을 실행할 겁니다. 필렛. 그러면 여기 보시죠. 커런트 세팅, 모드 이퀄 트림. 이게 중요해요. 자르기 모드입니다. 자르기 모드고 반지름 0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글동글하게 깎아야 되니까 뭘 바꿔야 돼요? 여기 라디어스를 바꿔야죠. 반지름을 바꿔야죠. 자, 반지름 10mm. 그 다음에 퍼스트 오브젝트, 첫 번째 선을 지정해 달랍니다. 첫 번째 선 클릭. 그랬더니 얘가 세컨드 오브젝트를 선택해 달랍니다. 세컨드 오브젝트 클릭. 보세요. 여기 모서리가 어떻게 되나요? 동글동글하게 깎이는 거 보이시나요? 네. 근데 여기 원래 각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 어떻게 되나요? 선 정리된 거 보이시나요? 여기 트림 모드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선이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필렛. 그랬더니 이미 값이 10mm 들어가 있네요. 지금 분명히 이렇게 선이 길게 나와 있죠. 남길 부분을 클릭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가 남고 여기가 남는 겁니다. 클릭하고 클릭. 여기 선들 어떻게 되나요? 싹 정리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거 트림 처리돼 버렸네요. 그래서 트림 모드입니다. 자, 다시 봅니다. 여기 선이 모자르죠? 필렛, 선이 모자른데 어떻게 돼요? 연장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트림 모드입니다. 선이 넘쳐나는 건 잘라서 없애주고, 모자르는 건 늘어나게 해주고. 자, 한번 해보시죠. 만약에
라디어스가 0이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 라디어스가 0이면 이렇게 됩니다. 동글동글한 얘는 원은 안 그려지겠죠. 반지름 0이니까. 대신에 이 주변에 있던 선들이 어떻게 돼요? 정리가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선이 어떻게 되나요? 늘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한번 해보시죠. 레이 0도 방향, 60도 방향, 300도 방향. 자, 라인도 레이어도 하나 더 만들어야죠. 빨강색에 막 헷갈리네. 바꿔놨더니 센터. 자, 제가 이렇게 바꿔놨고요. 얘네는 이렇게 되겠죠. 서클 다이아메타 30, 서클 반지름 20, 서클 반지름 80. 자, 매치 프로퍼틱스 속성 일치죠. 중심선. 자, 라인 타입 스케일 0.3. 바로 이 부분. 서클 지름 10mm. 여기도 그 다음 반지름 10mm. 자, 라인 탄젠트 다시 탄젠트 이렇게요. 여기 작은 원의 탄젠트에서 큰 원의 탄젠트로 그리는 겁니다. 다시 라인 작은 원의 탄젠트에서 큰 원의 탄젠트로. 다시요. 자, 작은 원의 탄젠트에서 이런 큰 원의 탄젠트로. 다시 라인 작은 원의 탄젠트에서 큰 원의 탄젠트로. 다시 큰 원의 탄젠트에서 작은 원의 탄젠트로. 자, 그 다음 옵셋 5mm. 그리고 자, 이렇게 생겼네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반지름 30이죠. 필렛 반지름 30. 그리고 두 선을 클릭하면 간단하게 해결되죠. 원래 이거 서클에 TTR 써야 돼요. 접하고 30. 그 다음에 트림으로 지우고.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필렛해서 그냥 한 번에 끝. 자, 다시 또 봅니다. 이 부분 여기는 반지름 2라고 되어 있고 이쪽은 반지름 4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렛 반지름 2mm. 다시 필렛 반지름 4mm. 자, 나머지 트림. 반드시 이런 짜투리도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다 그려졌네요. 한번 그려보시죠. X라인 0도 90도 옵셋 20mm 150mm 50mm. 자, 요렇게가 이렇게 되는 거죠. 옵셋 10mm
옵셋 18. 자, 트림으로 끊고 X라인 앵글 190도, 앵글 170도. 자, 맞나요? 필렛 반지름을 0으로 주고 그려지나요? 이렇게 그립니다. 설계 이렇게 해요. 이해되셨나요? 앞으로 설계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한번 해보시죠. 자, 다른 건 다 빼고 벽체만 그릴 거예요. X라인 0도, 90도. 자, 얘를 중심선으로 선택하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방향으로 이렇게 옵셋 할 겁니다. 자, 옵셋 4200. 다시 옵셋 1800. 다시 1900. 4500. 그러면 건물의 폭이 요만큼인 거죠. 자, 그 다음 옵셋 4300, 2400, 3000. 그러면 건물이 요만한 거죠. 이때 이 위쪽은 중심선의 위치가 달라요. 자, 옵셋 1300. 자, 트림으로 다시 옵셋 3300, 4000, 3600.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4500에서 잠시만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4200이라고. 여기가 4200. 끝에가 4500이네요. 여기가 4200, 1800. 아, 1600이 하나 빠졌네요. 그죠? 여기 바로 1900으로 들어가 버렸네. 여기 1900으로 바로 갔네요. 여기 1600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죠? 자, 그러면 자, 다시 X라인 0도, 90도, 옵셋 4200, 1800, 1600, 1900, 4500. 자, 트림 다시 옵셋 4300, 2400, 3000. 나머지 또 트림으로 잘라내고요. 자, 옵셋 1300. 다시 옵셋 3300, 4000, 3600, 나머지 1800.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800. 네. 이상 없네요. 자, 그 다음 여기가 요만큼 잘린 거고, 그 다음 이 아래로 여기가 2400이고 2100, 1200. 자, 이렇게 생겼네요. 여기서부터 이런 모습이네요. 트림
그 다음에 자, 이런 모습이네요. 라인 다시 여기다 선을 긋고 미드 포인트 중간점에서 이렇게요. 그러면 중심선 다 그려진 거 맞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옵셋입니다.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벽체 안쪽과 벽체 바깥을 만드는 거죠. 자, 옵셋 100mm. 자, 이렇게 안쪽으로 한번, 바깥쪽으로 한번 100mm예요. 근데 옵셋을 했으니까 레이어도 그대로 복사가 되는 거죠. 선택을 해서 레이어 바꾸고. 자, 그러면 전부 다 100mm씩 옵셋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요. 가 아니고 100mm. 그 다음에 뭘 해줘요? 매치 프로퍼틱스로 선택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필렛을 할 때 반지름 0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자, 여기 같은 경우는 트림을 해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야 벽체 연결이 일어날 거고. 자, 이런 경우도 이렇게 하나만 하고 나머지 필렛 이렇게 하셔도 돼요. 계속 트림하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필렛을 계속 해 주셔도 되고, 여기는 트림으로 하나 끊고 필렛으로 연결하고, 트림으로 끊고 필렛으로 연결하고, 아니면 뭐 트림으로 그냥 이렇게 끊어 주셔도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건 필렛. 다시 트림. 필렛. 다시 트림. 다시 필렛. 트림. 필렛. 다시 트림. 필렛. 뭐 평면도 그리는 건 왕도가 없습니다. 빨리 그 지름길이 없어요. 그냥 노가다입니다. 네, 다 됐네요. 자, 이렇게 벽체만 이렇게 하나 쭉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단열재가 120mm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안쪽으로, 이쪽으로는 단열재가 안 들어가요. 그죠? 단열재는 이 바깥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요. 옵셋 120mm.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답이 없어요. 정답도 없고 지름길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필렛. 여러분들이 명령어를 알면 이걸 조금 더 쉽게 그릴 수 있어요.
이걸 조금 더 쉽게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니까 네. 자, 이렇게 단열재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치장벽돌 100mm가 들어가요. 옵셋 100mm 한 번 또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필렛. 네, 다 됐네요. 건물의 벽체선이 이제 다 그려진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방문 있죠. 방문의 경우는 폭이 900입니다. 폭이 900에 높이가 2100.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창문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이게 방문이죠. 그러니까 900이 2100입니다. 그럼 여기는 이만큼이 900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 여긴 유리창이죠. 유리창 같은 경우는 보통 창문 하나를 600으로 계산해요. 600mm로. 그러니까 여기가 두 개니까 얘는 1200mm 이렇게 예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벽에다가 선을 하나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옵셋 100mm. 얘는 이제 지우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900mm를 띄우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방문이 들어갈 자리. 이해되시나요? 우리 이렇게 출입구라 그러죠. 출입구 혹은 창문 같은 것들, 이런 방문이나 창문이나 현관 같은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개구부라고 합니다. 개구부. 10개자의 입구자. 그러니까 열리고 닫히는 부위, 이런 부분을 개구부라고 하고, 창문 같은 경우는 이 벽의 센터에다 넣습니다. 이렇게요. 미드 포인트, 옵셋 600mm, 좌우로 한번 트림. 자, 이렇게요. 그 다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100mm를 하나 이렇게 옵셋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되도록, 이렇게 되도록. 근데 이걸 약식으로 이렇게 그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약식으로 오른쪽처럼 그릴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사가 여기까지 먼저 일어나요. 공사가 먼저 여길 먼저 해요. 단열재가 오는데 단열재가 이 끝에까지 가면 어떨까요? 그러면 여기가 마무리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막아 놓고 그 다음에 단열재 얹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를 또 막아 나가는 겁니다. 근데 요렇게 하기 귀찮으니까 요렇게도 그려요. 현장 나가면 이렇게 두 가지 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얘도 그리고 얘도 그려요. 이해되시죠? 얘는 원칙적인 거고, 그러니까 실제 구조물 대비해서 원칙적으로 그린 거고, 얘는 그냥 약식으로 그린 거고. 자, 이렇게 두 개만 해볼까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명령을 알면 나중에 이렇게 그릴 거예요. justification 0, 스케일 1. 이런 식으로요. 클로즈. 다시 스타일 W200.
다 그렸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수정해 줘야죠. 나중에 여러분들도 배울 거예요. 다 됐네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모자르는 선이 있고, 이렇게 맞는 선이 있고, 그 다음에 넘쳐나는 선이 있고.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다시 봅니다. 필렛. 자, 이번엔 필렛에서 뭘 볼 거냐면, 여기 보시면 트림 모드로 되어 있죠. 이거 노트림으로 바꿀 겁니다. 여기 트림에 보시면 자르기에 들어가면 여기 트림과 노트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르지 않기, 자르기. 지금 자르기로 되어 있죠. 노트림으로 바꿀 거고요. 반지름은 역시 10으로 줬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노트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요. 선 정리가 아예 안 되는 거죠. 선 정리가 아예 안 되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트림 모드를 써야지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된다는 이야기죠. 한번 해보시죠. 렉탱글, 사각형 그리기죠. 그리고 위드 0, 설마 0, 0. 제가 사각형을 이렇게 두 개 그렸습니다. 아니, 하나만 그렸어요. 필렛. 트림 모드에 반지름 10입니다. 저 노트림 모드에서 트림 모드로 바꿔놨어요. 여러분들도 트림 모드로 바꾸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어떤가요? 필렛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렉탱글, 필렛, 여기 폴리라인이라는 기능이 있네요. 한 번에 다 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렉탱글, 여기 필렛 보이시죠? 반지름 10mm. 똑같이 되는 거 맞습니까?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데 하도 많이 하니까 이렇게 렉탱글 안에 명령어가 들어간 겁니다. 자, 이렇게 세 번 한번 해보시죠. 렉탱글을 하나, 두 개 그려서 필렛, 일반 필렛 해보시고 P라인 필렛 해보시고 렉탱글의 필렛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시고. 자, 똑같아요. 라인, 선을 모자르게 하나 그리고 그 다음 딱 맞게 하나 그리고 그 다음 교차하도록 그립니다. 자, 이렇게 선을 그려보도록 하죠. 챔퍼는 모서리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챔퍼를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리를 넣는 거예요. 이렇게 거리를 넣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각도입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이 첫 번째는 거리예요. 근데 두 번째가 이 각도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필렛과 동일해요. 자, 챔퍼입니다. 챔퍼는 여기 있어요. 여기 중간에 있습니다. 자, 챔퍼.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시면 트림 모드, 자르기 모드라고 되어 있죠. 필렛도 트림 모드가 있고 노 트림 모드가 있고, 그죠? 챔퍼도 트림 모드가 있고 노 트림 모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디스트 1, 디스트 2, 즉 거리 방식이라는 거. 여기 보시면 디스턴스가 있고 앵글이 있고 트림이 있고 폴리라인이 있고, 이렇게 4개만 신경 쓰시면 돼요. 4개만 신경 쓰면 됩니다. 자, 디스턴스. 그러면 첫 번째 거리 값이 얼마입니까? 10mm입니다. 두 번째 거리 값은 얼마입니까?
역시 10mm입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자, 사선으로 잘리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아, 챔퍼. 이번엔 앵글이요. 각도. 첫 번째는 무조건 거리라고 했습니다. 역시 10. 이번 두 번째는 60도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60도로 기울어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사각형을 볼까요? 렉탱글. 아이고. 자, 필렛 0. 자, 사각형을 두 개를 그렸습니다. 자, 사각형은 폴리선이라고 했죠? 자, 챔퍼. 그대로 제가 클릭해 봤습니다. 챔퍼링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폴리라인이 있습니다. 클릭하면 어떤가요? 다 챔퍼링 되는 거 보이시죠? 렉탱글에도 챔퍼가 있습니다. 거리가 40, 아니, 너무 크다. 챔퍼 10mm, 10mm. 자,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X라인 0도, 90도. 그 다음 서클 반지름 9mm.